안녕하세요. 자미원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오늘은 이 가위눌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이렇게 가위눌림을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젊은 아주 어린 초등학생들부터 성인들, 그리고 연세가 조금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한 번씩 가위눌림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꼭 가위눌림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악몽에 시달리면서 잠에서 깨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이 가위눌림이라는 건 의식은 살짝 깨어 있는데 누군가 나를 이렇게 압박하는 느낌이 들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몸을 움직이지를 못하겠다. 그리고 가슴을 압박하는 느낌이 있어서 숨쉬기가 힘들다. 손을 꽉 쥐고 있어서 손을 움직이기가 힘들다.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소리를 못 지르겠다. 이런 어떤 근육을 움직일 수 없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가위 눌리는 건데요. 이렇게 가위에 눌리게 되면 공포스럽고 무서운 장면이 보이기도 하고요. 소리가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막 애를 써도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목소리도 낼 수가 없어서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심한 공포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가까스로 어떻게 손가락 하나, 몸 까딱 이렇게 몸을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가위눌림이 이제 풀리게 되는 거죠. 어쩌다 한번 진짜 10년에 한 번, 평생 살면서 한두 번 정도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자꾸만 반복이 되게 된다면 잠을 자는 것 자체가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잠들면 가위 눌리지 않을까? 이거 무서운데, 나 싫은데? 그러면 잠을 안 자야 되는데 안 잘 수는 없고, 그래서 잠을 자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는, 그로 인해서 수면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위 눌림인데요. 이 가위 눌림의 원리를 일단 좀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 가위 눌림이 왜 나타나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그 가위 눌림이 나타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한다거나 너무 무서워한다거나 공포에 젖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가위 눌리는 건 정식 명칭으로는 수면마비라고 하는데요. 이 수면마비는 꿈을 꾸는 렘수면 상태에서 나타나는데요. 렘수면 중에는 몸이 움직이지 않도록 일종의 방어장치를 해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꿈에서 하는 행동들과 똑같이 움직여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잡아놓는 일종의 마비를 걸어 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꿈을 꾸는 도중에 악몽을 꾼다거나 안 좋은 꿈을 꾼다거나 하면서 살짝 잠에서 깨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의식은 탁 살짝 깨어났는데 꿈을 꾸는 중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 방어장치가 아직 풀리지 않게 되면 가위눌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꿈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내가 못 움직인다? 이거 현실인데 나는 못 움직이네? 그러다가 이제 누가 나를 확실하게 막 흔들어 깨우거나 몸을 움직이면서 이 방어장치가 풀리게 되면 가위눌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가위눌림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정신적, 신체적 피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꿈은 평소 현실 세계에서 억눌린 감정이라든지 스트레스를 꿈으로 표현을 하고, 그 중에서 안 좋은 감정이라든지 스트레스를 망각, 잊어버린다거나 약간 이렇게 좀 수단시키고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긴장을 많이 했다거나 좀 흥분했다거나 화가 났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꿈을 꾸는 렘수면의 양도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꿈수면 중에서도 악몽을 꿀 확률이 더 늘어나게 되고, 악몽을 꾸는 중에 깨게 될 확률도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가위에 눌리는 일도 더 잦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크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나 힘든 일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취미생활이라든지 가벼운 운동이라든지 노래 부르기라든지 영화 감상, 이런 방법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의식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체력을 좀 보충해주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줌으로써 내가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피로를 풀어주는 그런 방법도 필요합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심장과 담력이 약해져 있거나 소화기가 약해서 기력 회복이 더딘 분에게 이런 증상들이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면증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혹은 과도한 긴장으로 인해서 몸에 힘이 바짝 들어가 있는 상태로 잠을 자게 되는 경우에도 근육이 굳어지면서 가위에 눌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평소에 이제 조그만 일에도 긴장을 잘하는 분들이나 잠들기 전에 잠을 못 자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많은 분들이 수면 중에도 그 긴장을 풀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잠을 주무시게 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면 전에 스트레칭이라든지 족욕, 반신욕 혹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다거나 복식 호흡을 한다거나 심호흡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최대한 몸을 이완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간혹 그 수면 환경이 자신의 몸 상태와 맞지 않아도 그런 긴장감이 커질 수가 있고 악몽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체온에 맞는 적절한 온도, 그리고 습도, 소음, 빛 이런 수면 환경을 잘 조절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이 경우는 간의 기운이 꽉 막혀 있어서 자꾸 짜증이나 분노가 치민다거나 참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요, 참기만 하다가 화병이 생기려고 하는 분들이 이런 과도한 긴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원인은 이 기면증인데요. 가위에 자주 눌리는 분들이 모두 기면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데 이 기면증의 특징적인 몇 가지 증상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위 눌림이라는 건데요. 이 기면증은 기본적으로 내가 잠을 자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엄청 많아요. 10시간, 12시간 이렇게 자는데도 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졸음이 확 밀려오는데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리고 잠이 딱 들었는데 그 잠든 짧은 순간에도 환각이나 환청, 탄력 발작 등의 증상을 동반을 하는데요. 기면증이 있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그 환각이나 환청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환각이나 환청이 아니고요, 잠들기 직전 혹은 잠을 자는 중에 나타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가위 눌림과 조금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꿈을 꾸는 시간이 현저하게 많아져 있다는 그런 수면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꿈을 꾸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길다 보니까 가위에 눌리거나 환각, 환청을 경험할 수 있는 빈도수도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혹시 내가 기면증이 아닐까 의심이 된다면 일단 요거를 먼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나는 졸음이 왔다라고 하면 전혀 못 참고 그냥 바로 잠이 들어야 된다. 두 번째로 졸음을 느끼고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들 때마다 생각보다 긴 시간을 자는 거예요. 나는 한 3분 정도 잔 것 같은데 옆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너 50분 잤어, 1시간 잤어, 2시간 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본인이 느끼는 수면 시간은 5분인데 실제로는 꿈을 꾸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실제 잠든 건 거의 1시간을 자기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세 번째로는 탄력 발작이라고 하는 건데요. 감정 변화, 슬프다, 기쁘다, 화가 난다, 여러 이런 감정 변화가 심하게 있을 때 다리, 몸, 팔, 얼굴 근육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위 눌림이 있는 분들, 자주 나타나는 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우선 잠을 자는 자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수면마비, 즉 가위 눌림을 겪는 사람들 중에서 약 60%가 반드시 누워서 이렇게 약간 차렷 자세로 주무시면서 그때 가위 눌림이 일어나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짝 웅크린 채 옆으로 누워서 자거나 아니면 쿠션 같은 걸 끌어안고 좀 편안한 자세로 주무시는 것도, 그렇게 수면 자세를 한번 바꿔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공포 영화라든지 무서운 영화, 그리고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자극적이고 막 피가 튄다거나 이런 어떤 영상들이나 영화, 그리고 게임을 많이 하는 것도 악몽으로 이어질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위 눌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가급적이면 이런 영상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 주무시기 전에는 가급적이면 좀 조용한 영화, 조용한 영상, 재밌는 거, 즐거운 거,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좀 보거나 듣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식의 변화인데요.
가위가 눌리는 순간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상태를 단순히 몸을 못 움직인다 이게 아니라 무섭고 공포스러운 장면으로 꿈처럼 편집하고 각색해서 그 이유 때문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가위눌림이에요. 그래서 가위눌림이 느껴질 때 이거 무서운 거 아니다, 나는 지금 약간 꿈을 꾸고 있는 중이고 꿈을 꾸는 중에 방어 기전 때문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가위눌림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요, 조금은 객관적인 관점으로 가위눌림을 바라보고 공포감, 불안감, 무서움 이런 감정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도 꽤 괜찮은 대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가위눌림이라고 하면은 약간 영적이고 신비하고 뭐 귀신, 그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약간 공포스러운 대상으로 많이 보는데요. 우리가 많이 피곤하면 이렇게 몸살이 오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몸이 피곤하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이런 변화들이 원인이 되어서 만드는 하나의 증상이라고 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너무 자주 지속될 때에는 가위눌림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 가지고요, 수면 중에 악몽이나 긴장을 더 크게 유발하기 때문에 현재 심리적 상태, 육체적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가위눌림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있다면 그걸 개선시켜 나가기 위한 뭐 치료라든지 아니면 음식이라든지 이런 생활 방법들을 한번 다시 만들어 리셋시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가위눌림에 대한 얘기를 드려봤는데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